자, 오늘은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에서 반복문은 for문과 while문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 오늘은 for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or문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구역 괄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괄호가 있고요. 중괄호 안에 실행해야 될 명령물들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for 괄호 안에는 초기값 그리고 조건 증감 시기 세미콜론을 구분자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for문이 돌아가는 구조는 for 괄호에 들어있는 여기 요거 세 개를 기준으로 해서 요 세 개를 해석을 해서 명령문이 반복 실행하는 건데요. 일단 그걸 한번 풀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변수의 값이 초기값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증감식의 결과에 따라서 변화를 하는데요. 조건의 결과가 참이면 명령문, 여기는 명령문을 실행을 합니다. 조건의 결과가 거짓이면 for문을 중지하고 빠져나갑니다. 반복문의 필수 조건은 변수가 필요합니다. 변수의 값에 따라서 시작하고 증감하고 조건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비교를 하기 때문에 변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반드시 for문에서 사용하는 변수를 미리서 선언을 해 놓아야 합니다. 자, 예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i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건 반복문 for문에서 사용할 변수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i, j, k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단 i를 사용을 했다고 했을 때 이 i의 초기값은 1로 설정을 하고요. 증감식은 i를 1씩 증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조건이 i가 10보다 작을 경우에만 명령문을 실행합니다. 즉 i가 11이 되는 순간 이 반복문은 끝이 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시를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는 1부터 시작을 하고요. 증감식 i는 1씩 증가하고요. i가 10보다 작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명령문을 실행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위에다가 i라는 변수를 이렇게 먼저 사전에 선언을 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변수 i의 값이 1부터 시작을 해서 1씩 증가를 하는데 10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여기 있는 명령문을 반복을 합니다. 변수의 값이 증감하는 부분과 조건을 확인하는 부분은 명령문 횟수마다 계속 반복을 하는데요. 여기 초기값은 단 한 번만 for문 들어왔을 때 한 번만 실행을 합니다. 자, 예시문을 가져와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를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문에 들어서면 i는 1 초기값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i가 10보다 작은가 작거나 같은가 확인을 합니다. 조건이 참이면 여기는 명령문을 실행을 하고요. 명령문이 끝나면 여기는 i 값을 1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옵니다. 오는데 초기값은 확인하지 않고요. 두 번째 조건식만 확인합니다. 그래서 i 값이 현재 2가 되었겠죠. 그러면 2를 10과 비교를 합니다. 10보다 작으니 참이겠죠. 그러면 30행 명령문 실행을 하고요. 나가는 순간 i 값을 또 1 증가합니다. 그럼 i 값이 3이 되겠죠. 올라와서 여기서 비교합니다. 참입니다. 명령문 실행을 하고요. 나가는 순간 i 값도 1 증가하죠. 4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i 값을 계속 1씩 증가하면서 이 조건이 참이 되는 동안에는 여기 있는 명령문을 지속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i 값이 10이 되었다. 10이 되는 순간 이 조건은 아직까지는 참이죠. 내려와서 i 값이 10일 때는 여기 있는 명령문을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 i 값을 1 증가시킴으로 11이 됩니다. 11이 되고 올라가면 여기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 for문은 빠져나가서 return 0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명령문을 일단 하나를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U가 10번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포문에서 돌아가는 i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1부터 10까지 변화가 된다라는 건데요. i 값의 변화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다음에 바로 i라는 글자가 나오면 구분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으니 탭키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IU 왼쪽에 IU가 출력되기 전에 i 값을 IU가 헷갈리는데요. IU 헷갈리니까 다른 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IU 블랙핑크 할게요. 네, 블랙핑크가 출력되기 전에 먼저 i 값을 먼저 출력을 했죠. 그래서 1 출력하고 블랙핑크 내려오는 순간 i 값은 2가 됩니다. 올라와서 2랑 10이랑 비교를 하죠. 참이니까 내려와서 2를 출력을 했고요. 블랙핑크 출력했습니다. 포문 끝나면서 i 값도 1 증가하죠. 3이 되고요. 3 출력하고 블랙핑크 4가 됐습니다. 조건 참이니까 4 출력하고 블랙핑크 5가 되겠죠. 6, 7, 8, 9, 10이 되었습니다. 10이 되면 10 출력하고 블랙핑크 출력하고 나가는 순간 11이 됩니다. 올라가서 조건을 확인해 보니까 11은 10보다 작거나 같지 않으니 이 조건은 거짓이 되고 따라서 포문을 빠져나가서 33행에 있는 리턴용으로 메인 함수를 종료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i 값의 변화에 의해서 반복문이 몇 번 반복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숫자를 20으로 바꾸게 되면 i 값은 1부터 20까지 변화가 되겠죠. 네, 1, 2, 3, 4, 5, 6, 7, 8, 9, 10, 20. 자, 그래서 여기 i 값의 가운데 있는 조건문에 있는 요 숫자가 i 값의 변화의 마지막 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포문 안에서도 조건문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i의 값이 10이면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문은 나를 감싸고 있는 포문, 이 반복문을 중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i 값이 1부터 20까지 막 올라가는데요. i 값이 10이 되는 순간 브레이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만나는 순간 포문을 중단해서 바로 리턴형으로 돌아갑니다. 즉 i 값이 1, 2, 3, 4, 5, 6, 7, 8, 9, 10까지 출력을 했으나 10이 되는 순간 포문을 빠져나가면서 11부터는 출력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까지만 출력이 되고 10이 되는 순간 포문을 빠져나와서 포문 바로 다음 밑에 있는 행인 37행부터 실행하게 됩니다. 자, 일단 브레이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1부터 20까지가 그대로 아까처럼 출력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i의 값을 2로 나누어서 0이면 무슨 뜻이죠? i의 값이 짝수이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컨티뉴움을 만나는 순간 요 아래쪽 문장은 실행하지 않고 바로 포문 끝나는 곳으로 가서 다음 i 값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i가 1입니다. 조건 만족하죠? 내려와서 확인합니다. i를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 아닙니다. 1입니다. 그러면 1은 일단 출력을 하고요. 2가 됐죠? 올라옵니다. 그러면 i를 20이랑 비교를 합니다. 20보다 작으니 참이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를 2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0이 되었습니다. 컨티뉴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 명령어는 실행하지 않고요. 바로 포문 끝납니다. 여기서 i 값을 1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i 값 3이 됩니다. 3. 네, 3은 조건 만족하죠? 그런데 밑으로 왔더니 3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 실행하지 않고요. 3 출력하고 블랙핑크 왔습니다. i 값 4가 됐죠? 4는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 됐으니 컨티뉴 만났습니다. 밑에 부분 실행하지 않습니다. 즉 짝수인 경우, i 값이 짝수인 경우는 이 밑에 있는 명령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짝수인 경우에는 35행과 36행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출력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I 값이 1, 3, 5, 7, 9, 11, 13, 15, 19 즉 홀수일 때만 35행부터 36행까지가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컨티뉴 문과 브레이크 문의 차이점을 비교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 문은 for 문을 바로 중단하는 겁니다. 컨티뉴 문을 만나는 순간 그 아래쪽은 실행하지 않고 다음 I 값으로 넘어갑니다. 포문을 간단하게 한번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지우고요. 일단 숫자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4, 5, 6, 7, 8, 9 해서 20까지 그대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숫자 간의 간격이 없어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숫자 뒤에다가 콤마를 찍어주면 훨씬 더 구분하기 쉽겠죠? 숫자와 함께 콤마를 찍었더니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따로 출력할 수도 있죠. 콤마만 따로 빼가지고 이렇게 콤마만 따로 출력을 해봤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보여줬던 그 문장과 이 문장은 똑같습니다. 숫자 나오고요, 콤마 출력하고, 숫자 나오고 콤마 출력하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콤마가 맨 마지막에는 안 나왔으면 좋겠죠. 즉 맨 마지막에 콤마가 나오는 부분은 실행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콤마가 어떤 때만 출력이 안 되면 될까요? 아니면 콤마가 어떤 때만 출력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조건문이죠. 만약에 I 값이 20보다 작을 때만 출력이 되면 되겠죠, 콤마가.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20인 경우에는 콤마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어진 수에서 수까지의 합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은 우리가 I 값을 1 증가시키거나 I 값을 2 증가시키거나 I 값을 3 증가시키거나 했었던 이중 연산자를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확인해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I++라는 연산자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I 값을 1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거랑 같이 쓸 수 있는 똑같은 결과를 내는 연산식이 있었습니다. I는 I 더하기 1이었죠. 또한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즉 I 값을 1 증가시켜서 I에 저장을 하라 라는 이야기니까요. 이렇게 일단 숫자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숫자만 쭉 출력을 했는데요. 숫자 간의 간격이 너무 붙어 있으니 띄어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 간의 간격을 넣어줬고요. 자, 이 부분이 지금 증감식이 들어있는 부분인데요. 증감식은 I 값에다가 2를 더해서 I를 덮어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I가 1이었다라고 하면 2를 더했으니 2가 되겠죠. 그 값을 I 값이 덮어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되기 전에는 I 값이 1이었지만 이 식을 쓰고 난 후에는 I 값이 2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I 값이 계속 1씩 증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1이 아니라 2로 쓰게 된다면 I 값은 2씩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3, 5, 7, 9, 11, 13, 15, 17, 19를 출력하게 됩니다. 즉 I 값이 이러한 형태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I가 1이었습니다. 초기값이 1이니까요. 그래서 1을 출력을 했죠. 나오는 순간 I 값에 2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1이었는데 2를 더했으니 3이 되고요. 3을 I 값에 덮어 쓴 겁니다. 그래서 I 값이 3이 되었고 올라와서 비교합니다. 3은 20보다 작은 참이죠. 출력하고요. 나가면서 또 1을 더해야지 5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19까지 확인해 보고 올라가서는 2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니 여기는 실행되지 않고 종료가 되겠습니다. 자, 누적합을 사용하는 요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I 값을 계속해서 더해서 누적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를
10으로 바꿔주고요. I 값은 계속 1씩 증가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연산자를 그대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수명을 바꾸겠습니다. 같은 변수명을 쓰면 안되겠죠? 같은 장소에서 값이 덮어 써져 버리니까요. 자, 이건 어떤 계산식과 똑같냐면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해서 더하기 1, 총 몇 개를 합니까? 10개를 합니다. 이 계산의 결과가 똑같습니다. 썸에는 계속 1씩 증가된 값들이 저장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여기를 1이 아니라 i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는 i 값은 계속 변화가 됩니다. 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1이었죠. i가 1이니까요. 끝났습니다. 돌아갈 때는 i 값이 1 증가하죠. 2가 됩니다. 여기 2가 되겠죠. 그 다음 끝나면 3이 되겠고요, 4가 되겠고 5가 되겠고, 그래서 i 값이 총 10이 될 때까지 계속 이동을 하면서 썸에 그 값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식의 계산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다시피 썸에는 1부터 10까지의 총 합이 저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나오죠. 네, 썸이라는 변수가 선언이 안 되었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썸이라는 변수는 선언이 돼야 되고요, 초기값은 0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니까 구분이 잘 안 되죠. 출력한 맨 마지막에 줄바꿈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이었을 때 썸으로 한번 2를 30평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1이 더해졌습니다. 이 부분을 주성문 처리하겠습니다. i 값의 변화가 왼쪽에 나타나고요, 오른쪽에는 썸 값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는 1만 더했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는 1과 2를 더했습니다. 3이 됐습니다. 여기는 3과 3을 더해서 6이 됐죠. 6과 4를 더한 겁니다. 10이 됐습니다. 10과 5를 더한 거예요.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이전 썸의 값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게 현재 i 값과 더해진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더해진 값들이 출력이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썸 값은 지금 출력하지 않고요, 맨 마지막에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를 계속 출력을 하고요, 포문이 끝난 다음에 썸 값은 한 번만 출력을 하겠습니다. 썸에는 합계가 누적해서 저장이 되어지긴 하지만 화면상의 출력은 안 되고 있습니다. 즉 i 값의 변화만 계속 출력이 되고 있죠. 이렇게 1, 2, 3, 4, 5, 6, 7, 8, 90 출력이 되고 있고, 맨 마지막에 55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럼 요걸 합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뒤에다가 더하기를 붙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프린트 f 더하기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근데 10 다음에는 더하기가 아니라 는이 나와주면 좋겠죠. 그래서 한 칸씩 띄워주고요. 자, 만약에 i 값이 10보다 작으면 printf가 나와주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10이면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9 더하기 10은 55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작값과 여기 끝값이 정해진 상태에서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을 출력을 하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끝값을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끝값이 요거죠. 시작값이 요거고요. 요걸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작값과 끝값. 사용자로부터 키보드 입력을 받기 전에 일단 간단히 하나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수 한 개를 입력을 받아서 변수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수는 하나 새롭게 선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31행에서 출력을 그냥 하겠죠. 그리고 32행에서 정수 한 개 입력받아서 B에 저장했습니다. 이게 끝수란 얘기죠. 1부터 입력한 숫자까지의 총 합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끝값이 여기 B에 저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반복문에서 끝값이 이 부분이죠. 지금 현재는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1부터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까지는 이 자리에
B만 넣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숫자를 입력하라고 커서 깜빡깜빡 거리고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3이다 그러면 1, 2, 3, 6 그렇죠. 마지막에 끝나는 부분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은이 나와야 되겠죠. 6. 그러면 이 부분도 같이 변경을 해주려면 여기도 마찬가지 만약에 I 값이 그렇죠. 끝나는 곳 B보다 작으면 더하기 그렇지 않으면 는을 출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4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10. 다른 값을 해볼까요? 100. 우리가 알고 있는 5050이 나와야 되겠죠. 1000이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100 해보겠습니다. 505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부터 100까지 5050. 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숫자까지의 합을 출력해 보도록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숫자부터 내가 원하는 숫자까지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숫자 입력이 몇 개 필요하냐면 2개가 필요합니다. 시작 숫자와 끝 숫자죠. 그래서 시작수 2개 입력하라고 일단 사전에 출력을 해주고요. 시작 값은 A에 저장을 하고요. 끝나는 값은 B에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 포문에서 시작 값은 현재 1이었습니다. 1부터 끝값 B까지 출력하는 거였습니다. 여기만 A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숫자 2개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 1부터 뭐 간단하게 10까지 해보면 1부터 10까지가 그대로 출력이 잘 되고요. 2부터 10까지 해볼까요? 2부터 10까지 하면 1이 빠진 숫자가 나와야 되겠죠. 54까지. 그래서 2부터 10까지 출력이 되어집니다. 같은 방식으로 10에서 12까지 하면 10, 11, 12 더해진 33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9구단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구단 출력하려면 일단 출력문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F %d 곱하기 x로 할까요? x %t는 %d 하면 되겠죠. 먼저 2단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2 곱하기 2는 2 곱하기 1을 할까요? 2 곱하기 1 하면 되겠죠. 이러면 9구단에 한 양식이 하나 출력이 된 겁니다. 2 곱하기 1은 2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폼은 돌릴 수 있죠. 네, 여기 있는 1을 돌리면 됩니다. 여기 있는 1이 몇부터 몇까지? 1부터 9까지 반복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변수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i로 그리고 변수 하나 선언을 폼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i가 몇부터? 1부터 i가 9까지 i가 1씩 증가하면 되겠죠. 중괄호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i 값이 1부터 9까지 증가하는 중입니다. 이걸 총 9번 반복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이렇게 9구단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i는 변수 선언을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시인성이 떨어지니까 한번 출력하고 난 다음에 줄바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단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있는 값만 2가 아니라 3으로 바꾸면 3단이 되는 거죠. 3단.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값만 4로 바꾸면 4단이 되는 겁니다. 4단이 되는 거죠. 즉 여기 들어있는 값 j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j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j는 4 이렇게 바꾸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j 값에 의해서 단위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j를 내가 9로 바꾸게 되면 9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 j 또한 2단부터 9까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폼을 쓰면 되겠죠. j는 몇부터? 2부터 j가 9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j를 1씩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j 값이 2부터 9까지 계속 변화가 되겠죠. j가 2일 때 요게 실행이 되면 2단이 되겠고요. j가 3일 때 얘가 실행이 되면 3단이 되겠고요. j가 4일 때 얘가 실행이 되면 4단이 되겠고요. j가 5일 때 실행이 되면 5단이 되겠습니다. 즉 이 부분을 34행부터 36행을 잘라서 요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j가 2일 때 요거 총 9번 실행하는 겁니다. j가 3일 때 요거 총 9번 실행하고요. j가 4일 때 요거 총 9번 실행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2단부터 쭉 9단까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별로 지금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단이 끝나는 부분에서 구분자를 넣어주면 되겠죠. 구분자는 출력문을 이용하면 되겠고요. 자, 구분자를 넣어줘야 될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2단이 끝나는 부분, 3단이 끝나는 부분, 4단이 끝나는 부분, 즉 단수가 끝나는 부분에서 구분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뒤쪽에서 단수가 들어있는 변수는 j입니다. j. 그래서 j가 2에서 3으로 바뀔 때, 3에서 4로 바뀔 때, 그 부분에서 구분자를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j 값이 2일 때 2단 다 실행을 하죠. 그리고 2단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 넘어갈 때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2단 끝나고 나서 줄바꿈을 이렇게 줄 하나 넣어주고요. 올라가면서 j가 3이 되겠죠. 3단에서 1부터 9까지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줄 출력해 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단별로 줄을 넣을 수가 있고요. 똑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각 단수마다 상단에 이건 2단이요, 요건 3단이요 라는 글자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마찬가지입니다. 2단 맨 위쪽에서 넣어주면 되겠죠. 출력되기 전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32행의 폼은 위쪽에다 넣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다 단수를 넣어주겠습니다. 단수가 저장되어 있는 변수는 j입니다. j가 j 값을 출력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너무 이거 기네요. 그래서 안 이쁘네. 그래서 좀 빼겠습니다. 그래서 j가 2일 때 printf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1행에서 포문을 시작했습니다. j는 2부터 시작을 했고요. 자, 32행에서 출력을 했습니다.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출력을 하는데 중간에 보니까 %d, 즉 10진수 형태로 출력을 해야 될 대상을 오른쪽에서 하나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2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2단이 출력을 했습니다. 줄바꿈 포함을 해서 출력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j가 2일 때 i 값을 1부터 9까지 돌리면서 9단을 다 출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죠. 그리고 끝나고 나니 printf로 36행 실행을 해서 줄을 한번 출력을 했고요. 끝나고 나서는 이번에는 j 값을 1 증가시켜서 j 값이 3이 됩니다. 올라가서 j가 3이 됩니다. 조건 맞으니까 밑으로 와서 3 출력했고요. 3단 또 j가 3인 상태에서 i 값이 1부터 9까지 돌아갑니다. 네. 그리고 36행 실행을 하고 37행 와서 j 값 1 증가해서 4단이 되겠죠. 4가 돼서 32행 4단 출력 1부터 9까지 또 출력. 네, 요렇게 이렇게 해서 9구단 출력하기까지 해봐서 이중 포문까지 알아보았습니다.